투고자 기타군인님 42세 남성 회사 임원 체험장소 사가현 사가시 これは佐賀県にある母の実家に母と一緒に帰省した 이것은 時の話 사가현에 で 있는 す。 외가댁에 佐賀駅 어머니와 から 함께 기성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가역에서 차로 30분 정도를 달리면 외가댁에 도착합니다. 텐잔이라는 산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로 주변으로는 산과 논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는 사람들도 적어져서 오히려 귀중한 자연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 곳이죠. 낚시가 취미인 저는 외가댁에 가면 항상 근처 강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도착하자마자 평소처럼 낚시를 나가려고 하자 또한 평소처럼 어머니에게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건 괜찮지만 절대 폭포 위까지 가면 안 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폭포 위에는 예전부터 신이 살고 있다는 성역으로 사람이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귀신이나 전설 등 그런 부류의 이야기는 아예 믿지도 않는 이과 쪽 인간인 저는 그때도 네네 하고 적당히 대답한 뒤 신경도 쓰지 않고 낚시에 나섰던 거죠. 강에 도착하니 여름인데도 서늘하고 기분 좋은 공기가 흘러옵니다. 바로 깨끗한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낚시를 시작했더니 시작하자마자 몇 마리의 산천어가 낚였습니다만 전부 아직 새끼들이어서 유감스럽지만 풀어줬습니다. 그렇지만 대박의 조짐을 느끼면서 계속 강을 오르니 낚이는 산천어의 크기가 점점 커져 어쩔 수 없이 기대도 같이 부풀어 오르게 됐죠. 20분 정도 계류를 거슬러 올랐을 즈음이었을까요? 눈앞에 10m 정도의 커다란 폭포가 보여왔습니다. 절대로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어머니가 말했던 폭포입니다. 그러나 낚시꾼의 감이라고 할까요? 문득 폭포 위에는 대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는 어머니가 해준 말도 잊고 깨달았을 때는 폭포 옆에 있는 좁은 오솔길을 오르고 있던 거죠. 예상외로 간단히 오를 수 있던 폭포 위에는 용소 앞에 큰 연못 같은 수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깨끗한 물속에는 아래쪽에 있던 놈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산천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스팟을 발견했다며 저는 바로 루어를 던져 넣었죠. 그러나 어쩐 일인지 전혀 물 기미가 없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좀 더 멀리 던져보자 하고 낚싯대를 휘둘렀더니 머리 위에 있던 나무에 낚싯줄이 걸리고 말았던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저는 인공미끼를 회수하기 위해 그 나무 옆에 있는 경사면으로 올랐습니다. 그러자 도중에 바로 앞에 작은 사당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희미한 글씨로 뱀 사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그 신인가? 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리고 저는 조금 긴장하면서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살짝 그 옆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던 때였습니다. 눈앞에 새하얀 뱀이 나타난 겁니다. 그 장엄한 모습에 놀라 갑자기 무서워진 저는 미끼를 회수하는 걸 포기하고 경사면을 달려내려갔습니다. 뱀사라고 쓰인 사당과 그 뒤로 나타난 하얀 뱀. 아무리 생각해도 의미심장한 그 상황에 두려움을 느낀 저는 폭포를 내려가려고 생각해 낚시도구를 챙기려던 때였습니다. 아까 낚싯대를 던졌던 수면이 조금 앞쪽으로 희미하게 사람 그림자가 보였던 거죠. 바로 앞은 용소입니다. 그런 위험한 곳에 사람이 서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죠. 어머니가 말했던 신이라는 글자가 아무래도 머릿속에 떠오를 수밖에요. 나는 역시 성역을 침범하고 말았던 걸까? 어딘지 모를 불안과 공포를 느끼면서 되도록 그 사람 그림자를 시야에 넣지 않도록
낚시도구를 안고 떠나려고 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에서 아까의 새하얀 뱀이 또아리를 틀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던 겁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죠. 신의 사형마인가? 갈 길을 막으려는 백사를 저는 낚싯대를 휘두르며 쫓아내려고 했습니다만 그 백사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문득 폭포 쪽을 봤더니 아까의 그림자가 조금 다가와서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진짜 위험하다, 이거. 초조함과 불안이 엄습하는 가운데 다시 백사가 있던 쪽을 봤더니 좀 아까까지 거기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을 백사가 사라진 겁니다. 기회다 싶어 저는 달려나가려고 했습니다만 이상합니다. 왠지 다리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확 하고 솟아나는 걸 느끼면서 조심조심 발밑을 봤더니 어느새인지 다리에는 넝쿨 같은 게 둘둘 말려 있었던 겁니다. 공포로 혼돈이 왔습니다.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사람 그림자에 당황하면서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칼을 꺼내 다리를 감고 있는 넝쿨을 자르려고 했지만 잘 안 됩니다. 그동안에도 그림자는 서서히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까까지 희미하게만 보였던 그것은 이미 확실히 모습이 보이고 있었고 그것은 새하얀 기모노를 입은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수면을 슥 이동하는 게 아니고 물속에서 첨벙첨벙 걸어가며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요. 다만 여자는 물속을 걷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물보라나 파문이 전혀 일지 않았습니다. 깊은 곳은 사람 가슴까지 오는 수심인 것 같았지만 여자의 몸은 서서히 물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자의 모습이 뚜렷해질수록 제 초조함은 배가 되었고 생각대로 넝쿨을 잘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바로 5m 정도의 거리까지 접근해 있었고 이미 연못의 얕은 물을 걸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창백한 얼굴을 한 긴 머리의 여인. 신이나 귀신이라기보다는 금방 죽은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전혀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어두운 표정의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소리도 내지 않은 채 다가오더니 그 손이 저를 향해 뻗어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여자의 손이 닿는다. 이젠 죽었다. 하고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그 손이 저에게 닿기 직전 여자가 고통을 느낀 것처럼 손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 이유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회를 놓친다면 이젠 더는 달아날 수 없겠다 싶었던 저는 필사적으로 넝쿨을 잘라내고 폭포 옆 오솔길을 달려내려갔습니다. 그동안 무서워서 몇 번 뒤를 돌아봤지만 여자는 그곳에서 이쪽을 바라볼 뿐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폭포 아래까지 내려왔을 땐 여자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대로 강을 따라 달려내려와 논길을 달려 외가댁으로 돌아갈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집에 도착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과 동시에 온몸에서 땀이 뿜어져 나온 저는 헉헉대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돌아온 저를 보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폭포 위에 갔었구나.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저는 아까 있었던 일을 전부 어머니에게 얘기했죠. 어머니는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 가지 말라고 해도 분명히 갈 거라 예상했다는 거죠. 주머니 안쪽을 봐. 억양없이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가 말해서 낚시복 우도주머니를 여기저기 뒤졌더니 잘 쓰지 않는 제일 작은 주머니 안에서 낯선 부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폭포 위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저도 모른 새에 넣어주었던 겁니다. 그때 저를 만지려고 했던 여자의 손이 갑자기 뒤로 물러난 건
이 부적 덕분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때만큼 어머니에게 감사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심각한 얼굴을 한 어머니에게 그 폭포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폭포 위는 하얀 뱀이 사는 성역으로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경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건 이 마을에서 예로부터 행해지고 있던 댄스키라는 풍년을 기원하는 가을 축제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 축제에서는 예전부터 댄스키 마이라는 춤이 선보여졌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 완성도 여부에 따라 할복을 명받는 시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해의 축제에서 댄스키 마이를 잘 추지 못한 남자가 할복을 선고받아 죽고 남편의 죽음에 절망한 그 아내가 그 폭포 위에서 몸을 던져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마을에 흉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분명 그 여자의 저주라고 두려워한 마을 사람들이 그 혼을 달래기 위해 폭포 위에 사당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당에는 어느새 하얀 뱀이 살기 시작했고 그걸 여자의 화신이라고 두려워한 마을 사람들은 결코 그 땅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삼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은 저는 제가 겪은 일을 떠올리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까지 비과학적인 것에는 아예 귀도 기울이지 않던 제가 그 체험 이후로 실제로 전해지는 전설에는 이유가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입으로 전해질 수 있게 된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요. 투고자 주말롱가님 20대 여성 주부 체험 장소 사가현 도스시 자택 부근 私は佐賀県の田舎町で暮らしています。ご近所の家 저는 は 사가현의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웃집들은 모두 시골 마을다운 개방적인 단층집들 뿐. 하지만 그런 중에서 한 집만 주변 집들에 비해 훨씬 크고 분명 부자일 거로 보이는 단아한 일본식 가옥이 있습니다. 잘 가꾸어진 그 정원은 사시사철 꽃으로 물들었고 저는 어릴 때부터 산책 삼아 그 집 근처를 돌아다니며 멋대로 정원을 감상하며 즐겼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을 봤던 게 분명히 제가 유치원 때였다고 생각됩니다. 언제나처럼 울타리 밖에서 정원을 들여다보니 활짝 열린 툇마루에 그 여자가 서 있는 걸 본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렸던 저는 천진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만 인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안녕하세요. 했습니다만 역시 반응은 없었습니다. 안 들리는 건가? 어쩌면 잘 못 듣는 사람일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은 그 이상 말을 걸지는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도 가끔 툇마루에 덧문이 열려있을 때는 그 여자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조금 고개를 숙이고 정원의 큰 소나무를 향해 우두커니 서 있는 여자. 화사하고 요염한 그 모습은 어딘가 황망하고 그게 정원의 자연미와 겹치면서 한층 더 가련하게 보여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영혼이 빨리듯 끌렸습니다. 시골에서는 이웃 가족들의 수저가 몇 개인지 다 알고 그 집에 관해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만 고령의 조부모와 50대의 부부 그리고 대학생인 아들밖에는 살고 있지 않을 텐데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이웃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에는 저도 이미 고등학생이 되어 있어서 어쩌면 정신적인 병을 앓는 가족이 있어 몰래 집안에서만 요양시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마을 여름 축제가 있던 그날 축제 뒷풀이 자리에서 저는 우연히 그 집의 대학생 오빠와 옆에 앉게 되었죠.
축제 잘 돼서 좋네. 마을의 몇 안 되는 젊은 세대끼리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뭔가 갑자기 화제가 서로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퍼져서 그러고 보니 항상 툇마루에 서 있는 여자분 누나야? 라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좀 아까까지 명랑하던 그의 얼굴이 점점 험악해지고 그대로 눈앞의 허공을 바라보면서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 쓸데없는 말을 꺼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부자연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더니 잠깐 산책할까? 그가 말해서 연애 자리에서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역시 혼나는 거구나. 하며 둘이 석양의 논길을 걷던 중 제가 불안하게 있었더니 그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거 우리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그렇게 전제를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아빠 불륜상대야. 에? 생각도 못한 말에 저는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불륜상대? 그 상냥한 아저씨? 어째서 그럼 평범하게 집안에 있는 거야? 혼란해하는 저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계속했습니다. 그건 서 있는 게 아니야. 그 툇머리에서 목을 메고 죽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매달려 있을 뿐이야. 죽어서 매달려 있다고? 죽었으면 빨리 묘지로. 에? 죽어 있는 거야? 그 사람? 툇마루에서 불륜상대가 목을 맸다고? 그럼 내가 봤던 그 사람은? 머릿속에선 그 정체를 깨달았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제 목덜미에 하는 여자의 숨이 닿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안 보이는데 밖에서 정원을 들여다보면 왠지 때때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엄마는 그 말만 들으면 난리가 나니까 너도 다시는 입 밖에 꺼내지 마.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웃의 다정한 아저씨가 바람을 피우고 게다가 상대 여자는 그 집 툇마루에다 목을 메고 그게 지금도 거기에 매달려 있다니. 그리고 저는 그걸 보고 있었죠. 몇 년이고 몇 년이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알았어. 그렇게 대답하는 것도 벅찼습니다. 그 후 그 집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 계기로 크게 리모델링해 툇마루 없는 집이 되었죠. 원래 툇마루가 있던 장소는 화장실인지 뭔지로 바뀌고 거기에 작은 네모난 창문이 덩그러니 열려 있을 뿐입니다. 지금도 때때로 그 아름다운 마당을 들여다보기도 합니다만 그 작은 창문 안쪽으로는 살짝 고개를 숙인 여자가 지금도 가만히 매달려 있어요. 그녀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도 그 집에서 계속해서 목을 메고 있는 걸까요? 그 작은 창문조차도 닫혔을 때는 집 밖에서만 보인다던 그녀의 모습은 이젠 아무에게도